녹정기, 김용 원저, 제3권 6장. 6. 구출. 무시위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구레나룻의 사내 오립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은 평서왕에게 충성을 다해 죽으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너희들 오랑캐 종노릇을 하는 짐승들보다는 몇 배 나을 것이다. 한 명의 시위가 채찍을 들고서는 휙하니 내려치며 욕을 했다. 오삼계라는 반역도도 이제 곧 멸족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일주는 매우 격동된 표정을 하고 두 눈을 들어서는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볍게 달싹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시위들은 세 개의 큰 그릇에 담긴 밥과 세 대접의 술을 들고 들어왔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세 반역도들은 목을 자른다는 말을 듣고 놀라 전신이 떨려 아마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요. 세 분 형제는 수고스럽지만 그들에게 두 모금의 술을 먹여주시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이지는 마시오. 그 한 그릇의 밥은 그들에게 먹이도록 하시오. 만약 취하도록 마시게 해놓으면 목을 자르게 될 때에도 목이 아픈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너무나 그들을 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그들 새 술귀신을 보고 크게 화가 나서는 술귀신에게 각기 300대의 곤장을 때리게 된다면 그 또한 그들을 해치는 꼴이 되지 않겠소. 무시위들은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술을 마시고 밥을 먹도록 했다. 오립씨는 술을 꿀꺽꿀꺽 마셨으며 밥을 주는 대로 먹었다. 그의 표정은 태연자약했다. 오표는 한 수저의 밥을 먹고는 한마디 욕을 했다. 개종놈들. 유일주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했다. 겨우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며 먹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되었소. 모두들 나가시오. 황상께서는 나보고 그들에게 몇 마디 물어보라고 하셨으니 물어본 이후 머리를 자르도록 합시다. 장강년은 허리를 굽혔다. 네. 그리고 무시위들을 이끌고 나가며 문까지 닫아주었다. 위소보는 무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기침을 한 후 고개를 돌려서는 오립신 등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상야릇한 웃음을 띄었다. 오립씨는 욕을 했다. 이게 같은 태감, 뭐가 그리 웃음냐? 위소보는 웃었다. 내가 웃겨서 웃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유일주가 갑자기 말했다. 공공, 나는 내가 바로 유일주의회다.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으며 미처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립신과 오표는 동시에 호통을 내질렀다. 너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유일주는 말했다. 공공, 제발 부탁이니 나를 구해주시오. 우리를 한 번만 구해주시오. 오립씨는 호통을 내질렀다. 삶을 탐내어 죽음을 두려워하다니 그래서야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느냐? 남에게 빌붙는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유일주는 말했다. 그는 소공야와 저의 사부님의 부탁을 받고서 우리들을 구하러 온 것이라 하지 않았소? 오립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그와 같은 사람을 속이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위소보는 웃었다. 요두사자 오나으리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머리를 몇 번 덜 흔들도록 하시구려. 오립씨는 놀라 물었다. 너는 위소보는 말했다. 이분은 청모 오표 오형으로서 그대의 자랑하는 제자가 아니겠소. 명사에게는 반드시 고제자가 나온다고 했으니 탐복했소. 오립신과 오표는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놀람과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위소보는 품속에서 방이가 접어준 그 쪽지를 꺼내 펼쳐서는 유일주 앞에 놓고 웃으며 물었다. 자, 보시오. 이게 누가 쓴 글이지? 유일주는 그 글을 보더니 크게 기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것은 정말 방삼의 필적입니다.
오사숙 방삼에는 이분 공공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이니 모든 점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립씨는 말했다. 내게 보여다오. 위소보는 그 종이 쪽지를 오립신의 앞으로 내밀면서 생각했다. 이 안에 무슨 정이 담긴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큰 마누라는 본래 염치가 없어 오로지 서방지를 할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으니 어떤 소름 끼치는 말도 다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오립씨는 그 내용을 읽었다. 유사형, 개공공은 한편으로는 의박운천의 분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을 하고자 오신 분이니 반드시 개공공의 지시를 따라 호구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누이 이 친히 올림. 이 위에 우리 모광부에 표시도 했는데 틀림이 없군. 위소보는 편지에서 방이가 자기를 의박운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로서는 의박운천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그는 의리가 언제나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늘에 올라가 없어질 정도이니 남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옛날 몇 번이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확실히 의박운천이란 한마디가 크게 좋은 말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녀가 편지의 유일주에 대해서 사랑이민에 모내하고 소름 끼치는 말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고 말했다. 그거야 어찌 가짜일 리가 있겠소. 유일주는 물었다. 공공, 저의 방삼에는 어디 있죠?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침대 위에 있어. 그러나 그는 입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 내가 그대들을 구출한 이후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그녀를 구해서는 그대와 만나도록 해드리리다. 유일주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목매인 어조로 말했다. 공공의 커다란 은혜는 정말 언제 보답할지 모르겠군요. 그는 조금 전 위소보가 술과 밥을 먹인 후 데리고 나가서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 말에 본래 대담한 그였지만 갑자기 생사고비길에 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솟아오르는 공포의 감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참을 수 없어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방이의 편지를 보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기뻐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오립씨는 위기에 처해도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 여전히 똑똑히 알아보려는 듯 물었다. 귀하의 존명은 어떻게 되시오? 어째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고 하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아예 그대들에게 명백하게 말해드리지. 나의 친구들은 모두 나를 나리도 소삼자라고 하오. 당신네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소. 나는 옛날 머리에 온통 버짐이 나서 형편없는 꼴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버짐을 다 치료했다오. 그런데 나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어. 그는 바로 천지회 청목당의 향주로서 이름은 위소보라고 하오. 그에게는 천지회의 팔비원후 서천천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당왕이니 개왕이니 하는 사람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다투다가 당신네들 모광부의 백한송을 때려 죽였다는구려. 몫이 집안의 소공야와 백한풍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살릴 길이 없는지라. 위소보는 나에게 그대들 세 사람을 구출해서는 모광부에게 보상한다는 뜻에서 돌려준다는 것이 왜다. 그렇게 함으로써 쌍방의 의리를 돌보겠다는 것이 왜다. 천지회와의 분규에 대해서 오립씨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가 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었군. 불초는 조금 전 신뢰되는 말을 많이 했어. 용서해주구려. 위소보는 웃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하지만 어떻게 궁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 왜다. 유일주는 말했다. 개공공께서 생각해낸 방법이라면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대의 분부를 따르도록 하겠소이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해놓은 것이 없는데.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오립신에게 물었다. 오나으리께서는 무슨 계책이라도 있으시오? 오립신은 말했다. 황궁 안에는 개 같은 시위들이 너무나 많아 대낮에는 뚫고 나갈 수 없을 것이외다. 나중에 밤이 되어 그대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묶은 끈을 끊어준다면 우리들은 어둠을 틈타 뚫고 나가도록 하겠소이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책은 지극히 묘하구려. 그렇지만 틀림없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소. 그리고 그는 대청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계책을 생각해 보았다. 오표는 말했다. 뚫고 나가면 가장 좋고 뚫고 나가지 못한다 해도 기껏 죽기밖에 더 하겠소. 유일주는 말했다. 오사영, 개공공의 생각을 방해하지 마시오. 오표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 시위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장강년에게 말했다. 장영, 내가 약간의 미약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대는 당장 나에게 갖다 줄 수 있겠소? 장강년은 웃으며 말했다. 되죠, 되고 말고요. 조 둘째 형에게 몽혼약이 있으니 제가 즉시 가서 가져오도록 하죠. 위소보는 웃으면서 물었다. 조 둘째 형의 몸에 몽혼약이 있단 말이오? 그것은 어디다 쓰려고 그런 것이오? 장강년은 나직이 말했다. 솔직히 공공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날 서부총관이 우리들을 시켜 한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살그머니 해치워야 하며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칼과 창을 쓰게 된다면 쓸데없는 사람들만 많이 다치게 할 뿐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조 둘째 형은 약간의 몽혼약을 가져와서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니까 잔꾀를 쓴 것이로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물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요? 장강년은 웃으며 말했다. 즉시 사로잡아오게 되었죠. 위소보는 서동이 그들에게 시킨 일이라는 말을 듣고 좀 더 호기심이 끌어올라 다시 물었다.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소? 장강년은 말했다. 바로 종인부의 양운기 통령인 화찰박인데 태우에게 죄를 지었다는군요. 서부총관은 그를 잡은 다음에 그를 다그쳐서 한 권의 경서를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입과 코에 상피지를 붙여서는 산채로 숨을 못 쉬어 죽게 만들었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그 늙은 갈보는 또 그 42장경을 노리고 한 짓이었구나. 서동이 그 경서를 손에 넣은 후 어째서 늙은 갈보에게 즉시 바치지 않고 자기의 몸에 숨겨놓고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가로채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서동이 결코 그 경서를 가로챌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늙은 갈보는 서동을 만나자마자 경서에 관한 일을 물어볼 사이도 없이 즉시 나에게 보내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서동은 먼저 나를 죽인 이후 경서를 바치겠다고 작정한 것이 그야말로 장판파라는 창극 대목 가운데 하우라고 하는 멀쑥하게 생긴 자가 먼저 목숨을 잃게 되고 다시 복엄을 선물하게 된 꼴과 마찬가지로구나. 따라서 나는 그야말로 7번 나갔다가 7번 벗어난 상산조자룡이가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물었다. 그것은 어떤 경서인데 그토록 중요시한단 말이오? 장강년은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몽혼약을 가지러 가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럼 수고스럽지만 다시 전가를 해주시오. 주방에 두 탁자의 주석을 차리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 형들에게 한턱 내는 것이외다. 장강년은 기뻐서 말했다. 공공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술을 내리시는군요. 그저 공공을 받들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한평생 모자랄까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요. 얼마 되지 않아 장강년은 몽혼약을 가져왔는데
꽤 봉지가 큰 것이 방근 남짓해 보였다. 그는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이 한 봉지의 약이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은 충분히 정신을 잃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면 손톱만큼 찍어서 찬물이나 술에 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시위들에게 탁자와 의자를 옮겨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분부한 이후 게 공공이 술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렸다. 무시위들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연회석을 차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주석을 범인들이 있는 대청에다 차리도록 하시구려. 우리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꼴을 그 빌어먹을 새 자객들이 보고 두 눈이 벌게져서는 침을 질질 흘리도록 만들어 봅시다. 술자리가 갖추어지자 주방의 집사인 태감이 소태감과 소랍을 데리고 찬압을 든 채 달려와서는 음식과 술주전자 등을 탁자 위에 차려놓았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 새 반역도들은 대형 무도한 짓을 하고서도 죽을 마당에 여전히 뻣뻣하게 구니. 이제 우리 나리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꼴을 한번 보도록 해라. 만약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면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어 한번 부르짖게 된다면 이나리께서 그대들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하사하도록 하지. 무시위들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오립씨는 욕을 했다. 개 같은 시위, 못난 태감들, 우리 평서왕 나리께서는 곧 운남에서 군사를 일으켜 북경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태감과 시위들을 모조리 잡아서는 냇물에 던져 자라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위소보는 오른손을 품속에 집어넣어 손으로 반 움큼의 몽혼약을 집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술주전자를 들고 오립신의 앞으로 가져가서는 술주전자를 높이 쳐들고는 웃으면서 물었다. 이 반역도야, 너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느냐? 오립씨는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평서왕의 대군사가 도달하게 되면 너 소태감 역시 목숨을 부지할 길은 없을 것이다. 위소보는 냉소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걸. 그리고 그는 술주전자를 높이 쳐들고 고개를 젖힌 채 술을 공중에서 아래로 따랐고 그는 입을 벌린 채 그 술을 받아 마신 후 칭찬의 말을 했다. 맛 좋은 술이군. 그리고 그는 왼손을 수평으로 가슴 앞에 놓고 식지를 사용하여 주전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오른손에 몽혼약을 모조리 주전자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고 왼손으로 술주전자를 들고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웃었다. 이 못난 반역도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구나. 그가 몽혼약을 타게 되었을 때 몸으로 술주전자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립신 한 사람 이외는 그 누구도 그의 수작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술주전자를 흔들어 대자 몽혼약은 술과 모조리 혼합이 되었다. 오립씨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대뜸 깨닫는 바가 있어 암암리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사내 대장부라면 죽었으면 죽었지 빌붙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빌붙는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호걸이라 할 수 없다. 너의 그 한 주전자의 술을 통쾌하게 나에게 먹여다오. 위소보는 웃었다. 내가 술을 마시고자 한다면 나는 일부러 너에게 술을 주지 않겠다. 하하하.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자리로 되돌아와 무시위들에게 한 잔씩 가득 술을 따라주었다. 장강년 등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서는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어찌 공공께서 직접 술을 따르십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모두들 형제와 다름없는데 겸손할 것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고 말했다. 자자 듭시다. 무시위들이 막 술을 마시려고 할 때 문 밖에서 갑자기 그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태우께서 소계자를 부르시오. 소계자가 이곳에 있소? 위소보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이곳에 있소. 그리고 술잔을 놓고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갈보가 또 왜 나를 찾는 걸까? 그리고 그는 나갔다. 그러고 보니 3명의 태감이 서 있는데 우두머리 격인 한 사람은 배를 쑥 내밀고 있는 것이
그 기세가 퍽이나 비우호적이었다. 위소보는 즉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소신 소계자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그 태감은 말했다. 황태우께서는 요긴한 일이 있으니 그대에게 즉시 잔영궁으로 달려오라고 분부하셨소.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면서는 생각했다. 몽혼약을 탄 술을 이미 따랐으니 내가 떠나자마자 시위들은 자연 술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잔영궁은 절대 갈 수가 없다. 잔영궁이 어디 여춘원이던가. 늙은 갈보가 사람을 보내 돈 많은 부자를 초청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때 그는 곁에 많은 시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웃으면서 물었다. 공공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예전에 우리는 대면한 적이 없소? 그 태감은 싸늘히 코웃음치고 말했다. 나는 동금괴라고 하오. 빨리 갑시다. 태우가 기다리고 계시오. 벌써 반나절 동안이나 그대를 찾았소. 위소보는 대뜸 그의 손목을 잡고는 말했다. 동공공, 빨리 들어와 재미있는 일을 한 가지 구경하시오. 그리고 그를 끌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동금괴는 재미있는 일이란 말에 안쪽 대청으로 따라서 들어갔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상이 두 곳이나 마련돼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잘한다. 당신네들은 정말 복을 누릴 줄 아는군. 소계자 태우께서 그대에게 주방을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대는 공사를 사사로운 일인 양 태후와 황상의 은자를 함부로 쓰는군. 위소보는 웃었다. 여러 시위 형제들이 도적을 잡는데 공을 세웠소. 그래서 황상께서는 이 몸에게 명하여 무시위 형제들에게 술을 내리도록 한 것이요. 자자자, 동공공 그리고 또 세 분 공공 모두 앉아서 술을 마십시다. 동금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마시지 않겠소. 태우께서 그대를 부르는데 빨리 가지 않고 무엇을 하시오? 위소보는 웃으면서 말했다. 시위대인들은 모두 친구지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대가 술도 함께 마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오. 동금괴는 말했다. 나는 술을 마실 줄 모르오. 위소보는 장강년에게 눈짓을 했다. 장영, 이동 공공께서는 거드름을 피우시는구려. 우리와 같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는데. 장강년은 한 잔의 술을 들고서 동금괴의 손에 쥐어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동공공 모두 한잔하는데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한잔하셔야죠. 동금괴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술잔을 받아 술을 비웠다. 위소보는 말했다. 자, 모두들 우리 함께 건배합시다. 그리고 4개의 빈잔에 술을 가득 따라 부었다. 시위들은 일제히 술잔을 들고 마셨다. 위소보는 술잔을 들 때 왼쪽 소매자락으로 술잔을 가리도록 했다. 그리고는 술잔을 기울여서 한 잔의 몽혼약을 탄 술을 소매자락 안으로 쏟았다. 그는 혹시 한 잔의 술로서는 약기운이 부족할까봐 다시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다. 한 명의 시위가 술주전자를 받아서는 말했다. 제가 따르죠. 동금괴는 눈살을 찌푸렸다. 공공, 우리들은 태우께서 부르신다는 정가를 받기만 하면 즉시 달려가곤 했소. 그대가 이토록 술만 마시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크게 불경한 노릇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이 가운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소이다. 자자자, 모두들 술잔을 비운다면 내 이야기를 해드리리다. 장강년은 술잔을 들고 말했다. 동공공 드시죠? 동금괴는 말했다. 나는 술 마실 여유가 없소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흔들었다. 위소보는 동금괴의 뱃속에 든 몽혼약이 이제 퍼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갑자기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부르짖었다. 어이쿠, 배가 아프다. 무시위들은 모두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자 그 누군가 부르짖었다. 아니, 이 술이 뭐가 잘못되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노해 부르짖었다. 동공공, 그대는 태후의 명을 받고
우리들에게 독주를 내린 것이 아니오? 그대는 어째서 술에 독을 탔소? 동금괴는 깜짝 놀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소이까?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은 매우 악랄한 수단을 써서 감히 술에다 독을 타다니 여러 형제들 모두 그를 해치웁시다. 무시위들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이때 쿵 하는 소리가 2번 나면서 2명의 태감이 먼저 약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곧이어 동금괴, 장강년 등 무시위와 나머지 1명의 태감마저도 차례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들이 쓰러지는 바람에 탁자가 뒤집어지고 의자가 나자빠져 그야말로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위소보는 앞으로 나가 동금괴의 몸에다 발길질을 했다. 동금괴는 손과 발을 미미하게 움직였을 뿐 2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먼저 달려가 대청의 문을 닫고는 비수를 뽑아서 동금괴와 3명의 태감의 가슴팍에다 각기 7검씩을 찔렀다. 유일주 누나! 하며 크게 놀라워하며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위소보는 다시 비수로 오립신 유일주 오표의 손발을 묶어놓은 우근을 모조리 잘라버렸다. 이 비수는 그야말로 무쇠를 무자르듯 하는지라 우근은 마치 국숟가락처럼 잘려나갔다. 오립신 등 3사람의 무공은 약한 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오립신은 대단한 편이었다. 3사람이 고문을 당하긴 했지만 모두 살갗에 상처를 입는데 불과했고 근골을 다치지는 않았었다. 유일주는 물었다. 깨공공, 우리는 어떻게 도망을 치죠? 위소보는 말했다. 오나으리, 오사영, 그대 2분은 몸매가 비슷한 시위를 찾아내서는 그들의 옷과 바꾸어 입도록 하시오. 그리고 유사형은 수염이 없으니까 태감으로 가장을 해야 할 것이외다. 그러니 저 동가의 옷을 벗겨 입도록 하시구려. 유일주는 말했다. 나도 시위로 가장합시다. 위소보는 말했다. 안 돼오. 그대는 태감으로 가장해야 하오. 유일주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3사람은 즉시 옷차림을 바꾸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 누가 그대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벙어리인 것처럼 대답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고 그는 품속에서 화시분을 꺼냈다. 그러고 동금괴의 시체를 대청 한 모퉁이로 옮기고서 비수로 그의 윗몸과 아랫몸 곳곳에다가 몇 곳을 비수로 찔러 구멍을 냈다. 그러고는 그 구멍마다 약간의 약가루를 뿌려 시체가 더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런 연후에야 그는 대청문을 열고서 3사람을 이끌고 나갔다. 시위의 방에서 나서자 방문을 닫고서는 곧장 황궁의 주방으로 달려갔다. 주방은 건청궁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시위의 방과는 무척 가까운 거리라 삽시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전노본이 이미 공손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고 수하인 몇 명의 사내들은 깨끗하게 씻은 털을 모조리 뽑아낸 커다란 돼지 2마리를 떠매고 한쪽에 있었다. 위소보는 즉시 안색을 굳히며 호통을 내질렀다. 전형, 이거야말로 너무 말이 되지 않는군. 나는 그대에게 몇 마리 좋은 돼지를 골라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토록 삐쩍 마르고 이미 17, 8번이나 새끼를 낳은 늙은 암돼지를 가지고 와. 얼렁뚱땅 넘기려 하다니 당신은 빌어먹을 이 밥그릇으로 아직도 밥을 먹겠다는 수작이요, 아니오? 그가 한마디 꼬지질 때마다 전노보는 황송하다는 듯 허리를 구부리고 대답하였다. 네. 집안의 무태감들은 전노본이 떠매고 온 돼지가 실로 통통하고 살찐 큰 돼지인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가지고 온 물건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부러 깎아내리는 일은 본래 주방의 집사 태감이 뇌물을 달라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 양, 닭, 오리 등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집사인 태감의 입에서는 거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을 정도로 가치 없는 물건으로 전락시켜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다가 한 봉지의 은자를 더 걸기만 하면 아무리 값어치 없는 물건도 그만 황제나 황후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품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무태감들은 위소보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속으로 환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덩달아 호통을 내질렀다. 가지고 가. 두 마리 냄새나는 썩은 돼지는 채소밭에 던져 비료밖에 삼을 수 없다고. 위소보는 더욱더 화가 난다는 듯 손을 휘두르며 오립신 등 세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 시위형과 또 이분 공공께서는 이 녀석을 압송해서 국문 밖으로 내쫓도록 하시오. 그러고 다시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오. 전노보는 위소보가 무슨 뜻으로 이러는지 잘 몰라 울상을 짓고는 말했다. 공공, 이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돌아가 더욱 크고 통통한 살코기 돼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달리 약소 하나마 예물을 갖추어 여러 공공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통통한 돼지를 필요로 할 때 자연히 사람을 시켜 당신을 부르겠소. 빨리 가시오. 빨리 가. 전노보는 허리를 굽혔다. 네. 주방의 무태감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그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예물을 바쳐 받들어 모신다는 데야 개 공공이 너를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오립신과 유일주, 오표 등 세 사람은 전노본의 등 뒤에서 반쯤 밀듯이 끌듯하면서 그를 주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위소보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 낭하로 나서게 되자 사방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직이 말했다. 전노형, 이 세 분은 모광부의 영웅들이십니다. 첫째 분은 바로 명성이 쟁쟁한 요두사자 오나으리웨다. 전노보는 하더니 기뻐서 말했다. 익히 명성을 들었습니다. 불초가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세 분은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오립씨는 그가 위소보의 동료인 것을 알게 되자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몸이 위험한 곳에 있으니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전노형, 그대는 귀회의 위 향주에게 나리두 소삼자가 그를 도와 일을 처리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러고 그대는 이 세 분 친구들을 데리고 목소공야와 유영감님을 뵙도록 하시오. 이 세 분 친구가 떠나고 나면 궁 안에서는 즉시 자객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니 그대는 다시 궁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오. 전노보는 말했다. 예. 폐회의 위아래 사람들 모두 공공의 큰 은덕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립씨는 물었다. 이분의 저 친구는 천지회의 사람이오? 전노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소이다. 다섯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신무문 앞으로 다가갔다. 국문을 지키고 있던 시위들은 위소보인 것을 보자 모두 공손하게 물었다. 께 공공, 안녕하십니까? 위소보는 답례했다. 모두들 안녕하시오. 이들 시위들은 오립신 등 세 사람의 얼굴이 낯선 것을 발견했으나 위소보가 오립신의 오른팔을 팔짱을 끼듯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한마디 묻지를 못했다. 다섯 사람은 신무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다시 수십 걸음을 옮겨놓게 되었다. 이때 위소보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불초는 궁으로 되돌아가겠소이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지요. 모두들 예의를 차릴 것은 없소이다. 오립씨는 말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히 보답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소이다. 이후 천지회에서 어떤 일에 필요하다면 이 오모 사도는 끓는 물속, 타는 불길 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소이다. 위소보는 인사치레의 말을 했다. 그거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외다. 이때 유일주는 한 걸음 앞쪽에 서서는 고개를 돌리고 뒤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오립신이 재빨리 걸음을 옮겨놓지 않는 데 대해서 탓하는 것 같았다. 이곳은 국문과 멀지 않은 곳이라 아직 위험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빙그레 웃고는 신무문 안으로 되돌아오며 문을 지키는 시위에게 말했다. 그 공공은 황태후의 신복이외다. 태후의 분부를 받들어 나에게 명하여
친히 그 사람들을 궁 밖으로 모시고 나가도록 하라는 것이었소이다. 제기랄, 그러니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 문을 지키던 시위는 말했다. 굉장한 거드름이군요. 어찌게 공공께서 친히 수고를 하시게 한단 말입니까? 혹시 친왕이나 페르기 아닙니까? 다른 한 명의 시위가 말했다. 설사 친왕이나 페르기라 하더라도 개 공공께서 친히 전송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태우께서 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아리송하기만 하오. 나는 마음속으로 여간 의심을 품지 않았으나 그 태감이 태후의 친필로 내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신하들로서야 감히 받들어 행하지 않을 수 있겠소? 몇 명의 시위들은 말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죠. 위소보는 시위의 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무사람들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혼수 상태에 놓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한 대야의 냉수를 떠서는 장강년의 머리 위에 쏟았다. 장강년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더니 미소했다. 이게 공공, 내가 어째서 이토록 쉽게 취하고 말았죠? 그러고 매우 겸연쩍은 듯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 대청에 벌어져 있는 광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떻게 그들 자객들은 이미 떠났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태후가 그 동가라는 태감을 보내서 몽혼약을 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한 이후 3명의 자객을 구해갔소이다. 그 몽혼약은 분명히 장강년이 친히 위소보에게 건네준 것이다. 그런데 위소보가 그와 같은 말을 하니 장강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약 기운에 아직도 정신이 흐릿한 상태이고 머리가 뒤숭숭할 뿐인지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다. 위소보는 물었다. 장영, 다 총관은 그대에게 몰래 자객들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소? 장강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총관께서는 황상의 밀지를 받아 자객을 풀어줌으로써 이번 일의 주모자격인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렇지요. 그러나 궁 안에서 자객을 놓치게 된다면 지키기로 책임을 진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강년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거야 물론 죄가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다 총관께서 분부를 하신 것이고 우리 아랫사람들이야 명을 받들어 일을 행한 것밖에 없죠. 위소보는 다시 물었다. 다 총관께서는 친히 명령문을 써서 당신에게 주었소? 장강년은 더욱더 놀라서 말했다. 아니요. 그는 친히 말했지요. 친히 쓴 명령서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총관께서는 황상의 성지를 받들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만 말하셨죠. 위소보는 물었다. 다 총관께서는 황상께서 친필로 쓰신 성지를 장영에게 보여줍디까? 장강년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요. 설마 하니 다 총관의 말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그러고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빨을 딱딱 마주치는 소리가 옆에서 듣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들려왔다. 위소보는 말했다. 가짜일 리는 없소. 그러나 다 총관께서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을 따지고 들게 되었을 때 장영에게 모든 것을 미루게 된다면 좋지 못한 일이 아니겠소? 장영, 황상께선 어째서 자객을 풀어주라고 하셨소? 장강년은 말했다. 다 총관의 말에 의하면 그 3명의 자객을 미끼로 배후 주모자 되는 사람들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일은 확실히 그렇소. 하지만 궁중에서는 자객을 놓아보냈다는 사실을 만약 따지지 않고 넘기게 된다면 자객들마저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배후 주모자가 되는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요. 어쩌면 황상께서는 몇 사람을 죽여 소문을 내 자객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지도 모르겠소. 이 몇 마디의 말은 위소보가 황제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니었다. 강인은 확실히 그에게 몇 명의 시위들을 죽여
석방당하는 자객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명하지 않았던가. 장강년은 놀람과 당황함에 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공공,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장영, 인사를 차릴 것은 없소이다. 그러고 그는 손을 뻗쳐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웃었다. 지금 눈앞에는 책임을 질 만한 친구가 있어. 우리는 저 4명의 태감에게 미루도록 합시다. 그들이 몽혼약을 타서 무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자객을 놓아주었다고 한다면 그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겠소. 황상께서는 4명의 태감이 태우가 보낸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연 따지지 않게 될 것이요. 황상께서도 정말로 그대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책임질 사람을 나서게 함으로써 석방한 자객들을 얼버무리려고 할 것이외다. 따라서 황상께서는 10중 8구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이외다. 장강년은 크게 기뻐하며 부르짖었다. 묘책입니다. 묘책입니다. 공공께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일에 있어서 나는 그대의 목숨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 그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일검으로 그대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손에 사정을 둔 것이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몇 명의 시위를 죽이라고 친히 분부하셨단 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말했다. 자, 이제 우리들은 빨리 뭇 형제들을 깨우도록 합시다. 그러고 둘 다 4명의 태감이 자객을 놓아주었다고 말하도록 합시다. 장강년은 대답했다. 예, 예. 그러나 그는 위소보의 말대로 한다면 정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지라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고 또 정신이 제대로 집중되지 않았으며 손과 발에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기운을 차려서는 냉수를 떠와 무시위들을 일일이 깨어나도록 만들었다. 무사람들은 태감 동금괴가 자기네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3명의 태감을 죽인 후 3명의 자객을 구해갔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목청껏 욕을 해댔다. 그러고 모두들 속으로 의심을 품었다. 태우께서는 어찌하여 자객을 놓아보낸 것일까? 혹시 그들 자객은 태우께서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태우에게 관계되는 일인지라 모두들 속으로만 생각했지.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그와 같은 말을 내뱉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동금괴의 시체와 옷은 모조리 녹아 없어지고 만 상태라 모두들 그가 자객을 데리고 궁에서 도망친 줄로만 여기게 되었다. 위소보가 자기의 거처로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가자 목건병은 재빨리 물었다. 개 오라버니,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개 오라버니에게 좋은 소식은 없지만 훌륭한 오라버니에게는 약간의 좋은 소식이 있지. 목건병은 미소했다.